정부의 이런 실망스러운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을 기다리던 잠재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만 자극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9월 7일 오늘 드디어 부동산 추가 대책이 떴습니다. 627 대책 이후로 딱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네요. 2030년까지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공급 대책과 토호제 지정, LTV 축소 등 규제 대책에 대한 내용이네요. 규제를 빡세게 걸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공급을 때려박아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정말 정석적이고 이상적인 정책입니다. 규제 정책과 공급 정책을 다 아우르고 있다 보니까 이번 정책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이번에는 영상을 2개로 나눠서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규제 정책에 대해서만 다뤄볼게요. 공급 정책은 이 영상 다 보시고 아래에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 회의는 사이즈가 정말 컸어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를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방면의 핵심 인사들이 총집합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내용.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이 뭉쳐서 부동산 범죄를 때려잡는 조직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름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부동산 감독원 같은 느낌의 이름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감독원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보니까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가격 띄우기, 다운계약 등등 이런 불법 행위를 잡는 곳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AI로 분석해서요. 자, 불법 행위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평범한 실수요자들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거래 취소가 급증하는 게 자전거래를 통한 가격 띄우기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더라고요. 사실 거래 취소의 대부분은 전자계약서로 바꿔서 작성하는 와중에 발생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유독 정부에서는 자전거래로 허위 가격 만들어서 가격을 띄우는 거라고 이악 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계약서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빈틈을 자전거래 세력이라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매매계약 신고할 때 계약서랑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자전거래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그냥 돈 입금했다가 계약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계약 취소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부동산 감독원 만드는 거나 이런 입금 증빙 자료 제출을 하라는 거 정부에서는 집값 오르는 게 불법 행위 때문에 오르는 거다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 집값 오르는 게 과연 불법 행위 때문에 오르는 건지 실수요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오르는 건지 정부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역시나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부자들 편갈라서 때려잡기.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30억 원 이상의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검사를 하겠대요.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억 원 이하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30억 이상 거래하는 부자들만 잠재적 범죄자니까요. 그리고 현장 점검, 기획조사 범위를 더 넓힌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30억 이상이든 이하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불법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서울에서만 월 평균 7,000건이나 거래되는 이 아파트들 중에 불법 거래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런 소수의 불법 거래가 진짜로 아파트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토어제 지정 권한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조금 영향력이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의 토어제 지정 권한은 원래 서울시장한테만 있는 거였었는데 이제 그걸 법을 바꿔서 국토부 장관도 지정 가능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랑 서울시장의 정당이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장이 토어제를 해제해도 정부 소속인 국토부가 다시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강남 3구, 용산, 토어제로 지정된 게 올해 3월이죠. 그리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 토어제로 지정된 곳들이 전통적으로 현재 서울시장의 표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지방선거 전에는 토어제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9월, 내년 3월 이렇게 지방선거 전까지 2번의 해제 찬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시장이 해제해 줘야 저 지역의 표가 자기한테 들어올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가 버렸어요. 토어제가 해제되기는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내용인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볼게요. 첫 번째로 규제 지역의 LTV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원래 규제 지역 LTV가 전 정권에서는 40%였는데 전 정권에서 50%로 늘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정상화시켜서 40%로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에서 규제 지역인 곳들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인데 이미 6.27 대책에서 최대 대출 금액을 6억으로 제한을 걸어버렸잖아요. 이 지역들 평균 집값을 보면 이미 LTV 한도가 20%, 30%도 안 되는 곳들이에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규제거든요. 뭐 국토부 사람들이 이 정도도 생각 안 했을 리는 없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성동, 양천, 광진, 마포 이런 곳들에서 대장단지들은 이제 좀 영향을 받게 되기는 할 겁니다. 다음은 주택 매매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이런 사람들의 주담대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주담대를 아예 1원도 안 해주겠대요. 아니 도대체 임대사업자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거의 한 7, 8년째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이런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대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원래 3억 정도 나오던 걸 2억으로 축소시킨다고 하네요. 근데 1주택자가 전세 살고 있을 확률은 극히 적죠. 대부분의 갭 투자자들은 갭으로 집을 사놓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살고 있을 거거든요. 이게 갭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다음은 더 없어요? 진짜 이게 규제 대책 끝이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별게 없는데? 자, 그러면 뭐 얼마 없는 규제책이기는 하지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불법을 저지르면 죽는다. 부동산 감독원 신설하고 자전거래 단속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99% 이상의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준법 정신이 투철한 평범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집값의 시세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불법 세력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 같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토어제 해제는 기대하지도 마라. 원래 토어제라는 건 정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어야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제는 뭐 그냥 규제지역처럼 토어제도 부동산 규제의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정말 피곤한 제도인데 앞으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출 규제 강화인데요. 규제 지역 LTV를 40%로 축소하고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 전세 대출을 축소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뭐 이런 류의 규제는 대부분의 실수요자나 갭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만 다뤘고 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규제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정말 별거 없는 내용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 정부 대책을 믿고 시장 안정을 기다리던 잠재 수요자들은 실망하게 될 테고 결국에는 거주지에 대한 불안 심리만 자극하게 되거든요. 부동산은 심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실망스러운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은 조바심이 나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좀 더 빨리 실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움직이십시오. 감사합니다.